무슨 얘기지? 이게 왜 웃기지? 그건 친구 표정이 싸해지지요. 아니,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저분은 그렇게 치대는 거 싫어해. 안녕하세요. 최명기의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 오늘은 제가 눈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박증의 증상은 흔히 4가지 군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손 너무 많이 씻는 결벽증. 당연히 이거는 다 강박증인 줄 알아요. 4번째 범주, 완벽주의.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뭐 정리를 하건 뭐를 해야 되건 완벽주의. 강박증인 줄 알아요. 요 2가지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아주 작은 일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고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재앙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확대 해석이 지나치니까 전 망상이 있나 봐요. 그런데 망상은 아닌 거예요. 들어보면은. 또 하나는 원치 않는 생각이라 그래요. 원치 않는 생각은 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을 내가 죽이거나 때릴 리가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지? 원치 않는 생각이지요. 그럼 이 중에 눈치를 많이 보게 만드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3번째예요. 왜냐하면은 강박증인 분들이 전기불, 가스불에 신경 쓰는 이유도 전기불 켜놓고 와도 별 문제 안 생길 것 같잖아요. 강박증인 분들은 전기불 계속 켜놓으면 합선될 것 같아요. 또 강박증인 분들은 전기값을 아끼지 않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엄청 가난하게 살다 비참하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맨날 하세요.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수돗물 틀어도 그냥 내려가잖아요. 강박증인 분들은 수돗물이 막히게 되면은 온 집안이 젖고 엄청나게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뛰어가서 수돗물을 꺼야 돼요. 그래서 자꾸 확인을 하게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다가 보면은 친구가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내가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 내 옷차림은 별거였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니까 아유 아니야 농담이었어 그래요. 그럼 집에 와서 자기 전에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기분 나빴었던 걸까? 그러면 그 친구가 나랑 헤어지게 되는 건가? 나는 지금 그러면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건가? 어떡하지? 끝없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요, 말을 할 때 이 말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밤에 잠을 못 자니까요. 말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되고 조심스러우니까 결국은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인 분들이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발표공포증인 분들은 회의가 있거나 발표를 하거나 혹은 회식 같은 데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 주시하거나 발표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요. 엄청 불안해지지요. 긴장도가 올라가지요. 그러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여러분을 쫓아왔어요. 여러분이 아슬아슬하게 풀에 숨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호랑이가 조금이라도 파삭거리는 소리가 나면 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미 소리며 풀잎 소리며 발자국 소리며 온통 신경을 쓰게 되지요. 발표할 때는요. 매미 소리, 풀 소리, 발자국 소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표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봐서 불안해지는 것도 있지만요. 일단 공황이 올 정도로 교감신경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긴장돼서 알게 모르게 계속 주변 사람들이 표정을 갖다 살피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말투를 살피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발표공포증은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일 치료가 잘 되는 병 중 하나예요. 발표하기 1시간 전에 알약 하나만 먹으시잖아요. 이제 발표할 때 하나도 무섭지 않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 해결이 되고 발표할 때 눈치를 안 보게 되십니다. 사회공포증은 뭐냐? 사회적 상황이 두려워요. 사회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상견례, 사회적 상황이에요. 결혼식, 사회적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 이런 분 봤어요. 그분은 결혼식 공포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한다? 청첩장 돌렸다? 취소했다. 고통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결혼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지무지 화목하게 사는데 그건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굉장히 불행한 면을 내가 어렸을 때 보고 나서 무의식 쪽에 잠재되어 있나? 그래서 막 정신 분석도 받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은 뭐였냐? 사회공포증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모임에도 안 나가고 동창회도 안 나가고 동아리도 멀리하고 회사도요. 회의가 없고 발표가 없는 회사에 다니셨어요. 그러나 결혼식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공포증 때문에 결혼을 갖다 미루던 분이 계셨어요. 결국은 뭐냐? 알약 하나 먹고 결혼을 잘 하셨어요. 비슷하게 이분들은 낯선 사람이더라도요. 1대1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고객들을 상대로 연설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건요. 시댁 행사하고 처갓집 행사예요. 애매한 친척들이랑 있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돼요. 그때 결정적인 직격탄인 한마디가 들어오면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건데요. 며느라 오늘 표정이 왜 그러니? 하는 순간 가슴은 솟구치고 빵 하고 터져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사위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일로 사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위가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님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사위가 싫다는데도 사위를 갖다 자랑하려고. 그런데 사위 표정은 안 좋은 거예요. 사회공포증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포증인 분들은요, 애매한 친척들하고 만나는 거를 진짜 싫어하고요. 공과사가 애매한 것들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사회공포증인 분들은요, 1대1로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10명 다 1대1로 친구들이에요. 근데 10명이 딱 모여있고 자기소개하라 그러잖아요. 자기소개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그래서 사회공포증인 분들은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눈치를 많이 본다기보다는요, 그냥 사회공포증이신 거지요. 10명이 한꺼번에 있을 때는 눈치를 보지만 그 사람들을 1대1로 볼 때는 눈치를 안 보거든요. ADHD 때 부주의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친구들끼리 농담하면서 깔깔깔하고 웃잖아요. 나만 무슨 얘기지? 이게 왜 웃기지? 그건 친구가 천천히 설명해줘요. 그럼 그 친구 아 하면서 웃어요. 대화의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ADHD가 심하신 분들은요, 1대1에서는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떠들잖아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임에 가보세요. 내가 100명의 모임에 가면은요, 나는 100명과 얘기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사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꼭 4명씩 얘기하고 있어요. 4명씩 얘기하면서 4명의 얘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ADHD가 심하신 분들은요, 앞에 얘기하는 사람에 집중이 되면서 또 저쪽 대화를 갖다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말을 놓칠지도 모르거든요. 진짜 신경 써야 되니까 남들 생각에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번 내가 놓쳐서 상대방이 가르쳐 주면은 나도 창피하잖아요. 또 이렇게 친구들끼리 있잖아요. 꼭 못된 애들이 있어요. 너 이번에도 이해 못했지 하면서 놀리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일부러 내가 눈치가 없는 걸 알고요, 나를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놀려서. 그러니까 ADHD가 심하게 되잖아요. 더 대화를 두들겨 맞추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이 되고 눈치를 보는 표정이 딱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타입도 있어요. 어떤 분이 ADHD도 있으면서 사회공포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공포증이 심하면서 ADHD인 분들, 흔히 얘기하는 조용한 ADHD, 내향적인 ADHD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막 시끄럽게 떠들지 않기 때문에 ADHD인 줄 옆에서는 모르지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맨날 실수하고 빼먹거든요. 그건 사회공포증이 있어서 엄청 겁이 나요. 거기다가 ADHD여서 집중을 못해요. 대화에. 그러면요, 계속 내가 이 얘기를 잘 알아듣고 있나 아닌가, 내가 얘 얘기를 놓쳤나 안 놓쳤나, 저처럼 계속 눈치 보게 되죠. 사실은 강박증은 굉장히 꼼꼼하기 때문에 ADHD가 없을 것 같지요. 강박증에 적게 잡으면 한 10%, 엄청 많이 잡은 연구는 한 20%까지는 ADHD가 같이 있어요. 그럼 ADHD의 특징 중에 뭔가 하면 충동성이에요. 그래서 ADHD 검사지 보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생각 없이 말을 꺼내곤 한다. 그래서 ADHD인 분들은 생각 없이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아들이 요번에 그 의대에서 1년 유급했다는 거를 친구들이 미리 다 알려줬어요. 그러나 나는 부주의하고 충동적이니까 깜빡 잊어먹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네 아들 이제 본과 들어갔냐? 그건 친구 표정이 싸해지지요. 실수했지요. 말 실수를 잘해요. 그런데 강박증이에요. 집에만 들어오잖아요. 말 실수한 거를 생각하느라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 미워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느라고 잠이 안 오게 되지요. 결국은 ADHD를 고쳐도 눈치 보는 건 나아지고요. 사회공포증을 고쳐도 눈치 보는 건 나아져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환자분께 선택하라 그러지요. 사회공포증을 치료하고 싶으세요? ADHD를 치료하고 싶으세요? 지나친 친화성, 지나친 사교성은 결국 뭐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 모임 안에선, 적어도 우리 부서 안에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5,000원짜리 기프티콘이 와요. 상대방이 웃잖아요. 그럼 안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성이 지나치잖아요. 한 사람도 나를 싫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눈치를 보게 돼요. 조금이라도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으면은 내 쪽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때때로는 되게 슬플 때도 있어요. 이게 내가 어느 정도 그 조직에서 권력이 있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거리두기 타입이고 내향적이어도 나한테 좀 맞춰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딘가 갔는데 나보다 권력이 있고 거기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 내향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이 싫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결국 거리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말 없던 사람이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해요. 아니,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저분은 그렇게 치대는 거 싫어해. 그러면 뻥 하고 충격받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은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맨날 남이 싫어하는 행동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으면은 눈치 보지요. 왜 눈치 보는지 아세요? 빨리 일어나서 사라지려고. 그럼 그 사람은 얘기해서 아, 뭐 이렇게 눈치를 봐? 편하게 앉아있어. 이러지요. 그러면 맨날 눈치 보지 말라는 말을 다 알고 살게 돼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요번에 우리 아이도 이제 수험생이 됐고 그러니까 요번 추석 때는 내가 시댁에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얘기해. 남편이 그래요. 아니, 그걸 왜 내가 얘기해야 돼? 당신이 직접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내가 직접 얘기하면 괜히 나만 가기 싫어하는 것 같잖아. 당신이 얘기하면서 기왕이면 당신이 그러라고 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남편은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어느 순간 빽 소리를 지르게 되지요. 다 큰 사람이 뭐 그렇게 엄마 눈치를 봐? 결국은 남편은 그거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저주저 해요. 이 사람은 그거를 했다가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딴 사람한테 욕을 먹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수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수용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남이 안 하잖아요. 그럼 맨날 얘기해요. 넌 왜 그렇게 네 엄마 눈치만 봐? 넌 왜 그렇게 아빠 눈치만 봐? 우리는 내 뜻대로 남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눈치 본다고 하면서 타박을 주기도 하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한 10명 모임이에요. 그런데 새로 누가 들어왔어요. 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들어온 게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좀 싫어하는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재밌고 좋다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이 싫거든요. 그러면 나 혼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여기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
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 좋아하는데 눈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눈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눈치가 없는 사람이 남들한테 눈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눈치 없는 분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진단받는 거는 ADHD예요. ADHD인데 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지르는 거예요. ADHD의 증상 중에는 과잉 행동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계속 몸도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 ADHD 경향이 있는 자제분한테요, 너 자세 바르게 제발 하지 마세요. 앉아있는 게 고통스러워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ADHD인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움직이면요, 어머님이 툭 쳐요. 그런 전 얘기해요. 어머님 툭 치지 마세요. 걔는 그래도 제가 의사라고 제 앞에서 어떻게든지 앉아있으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애는 씩 웃으면서 너무 좋아해요. 자기 이해해줬다고. 상담 끝나잖아요. 나가면서 엄마가 또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그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나이 들어서까지 이어지는 분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 장난 많이 치던 과잉 행동은 뭐가 되느냐? 과잉 언어가 되지요. 그래서 ADHD인 분들은 말이 많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말이 많잖아요. 처음엔 ADHD로 말이 많은 분들도요, 할 말, 안 할 말 골라서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할 말이 전부 떨어지잖아요. 그럼 불쑥하고 안 할 말을 해요. 그러면 주위에서 눈치 없다는 얘기를 듣지요. 그런데 눈치가 없잖아요. 안 할 말을 해놓고 나서요, 주위에서 이렇게 눈치를 주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할 말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눈치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충동적인 분들은요, 누가 주위에서 너 좀 그렇게 센스 있게 행동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센스 있게 행동해를 하고 본인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다음에 막 나가요, 더. 그러니까 눈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지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눈치 좀 많이 본다 그래서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눈치가 없는 것도 꼭 무조건 치료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고요, 센스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때문에 너무 내 자신이 괴롭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요, 옆에서 너 눈치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라고 얘기 들더라도요, 내 생각이 아니면은 꼭 병원에 오실 필요까지 없어요. 눈치 없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치 없이 굴어서 엄청나게 따돌림을 받아서 내가 괴롭다. 내가 눈치 없이 굴어서 누군가 내 모임에서 탈퇴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롭다. 이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위에서 너 좀 눈치 없는 것 같아 하더라도요, 그냥 눈치 없이 무대포로 사셔도 됩니다. 오늘은 눈치를 많이 보는 것과 눈치가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 최명기의 마음 편한 구독자님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